어떤 분께서 이렇게 긴 질문을 이렇게 달아두셨습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아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계 비타민C 섭취 운동본부라고 하는 밴드입니다. 그전부터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리 수술과 무릎 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은 거의 못하고 제가 일요일마다 손잡고 외출하는 정도이고 집안에서는 힘이 들어도 빨래, 설거지,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를 잘 못시키고 매운 음식은 입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변비도 심하고요. 그리고 흡연 중입니다. 금연은 힘드신지 시도를 아예 안 하시고요. 비타민C를 드리면 신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속이 따갑다며 드시질 못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네,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닥터 한스 비오유키소 섭취법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비오유키소 섭취법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머니는 위장벽에 염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맵거나 짜거나 이런 걸 도저히 못 드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염증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체중도 좀 덜 나가실 거고 저혈압이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못 드셨으니까.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들을 몸에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소금입니다. 물과 소금이 잘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선 그거 열심히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꿀물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에너지를 보충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류들도 먹을 수 있으면 드시는 게 좋은데 뭐 계란탕이나 뭐 두부탕 이런 순두부 같은 거 그런 종류의 그 부드러운 음식 수준밖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육류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죽을 끓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간간하게 간을 해서 죽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걸 하고요. 그 죽들을 드시고 난 뒤에 비타민C를 최소량으로 비오유키소 섭취법이라는 거 찾으셔가지고요. 0.5g 또는 0.25g 정도로 출발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중에 어떤 분이 비타민C나 소금을 도저히 드시지 못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0.2g도 드시기가 힘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최소의 양으로 출발해서 드시면서 차근차근 해서 지금 하루에 1500mg 즉 1.5개 정도까지 드실 수 있도록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위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헐어 있기 때문에 자극성인 것은 들어가면 안 되고 비타민C도 신맛 때문에 자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미리. 그런데 적은 양을 드시면 괜찮습니다. 뭐 250mg 정도로 한 3, 4일, 일주일 정도 쭉 드시다가 또 500mg으로 늘려서 드시다가 한번 먹을 때 양이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될 것 같고 소금과 꿀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헐어있고 헐어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위산 분비도 극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위산이 덜 나오면 위장벽은 산성이 아니라 약 중성 쪽으로 흘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미생물들에 의해서 취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감염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걸로도 염증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산성이 들어갈 수 있고 생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본인 8년 전부터 신체검사 받으면 당 수치가 높다고 가끔 재검사가 나오고요. 최근 당 수치가 160 정도 나옵니다. 전에는 별 이상 없이 지냈는데 최근 두세 달 전부터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어 오늘 내과에 피검사를 했고요. 몸무게가 예전에 60kg인데 조금씩 빠지더니 최근엔 52kg 정도입니다. 남들이 볼 때마다 왜 그리 살이 빠졌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솔직히 선생님 동영상 보면 거의 답이 나와 있지만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운동, 금연, 비타민C,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섭취, 탄수화물 및 당분 섭취 금지는 아니고 저탄고지 하시면 되고요. 저탄고지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고요.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복용법은 오유키 식전, 오메가3 식후, 비유키가 식전이고 비타민, 유산균, 키토산 식전, 오메가3 식후, 소금도 식후. 그렇게 해서 소변의 염동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탄고지의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을 아예 거르고 점심 저녁만 먹는 간헐적 단식도 괜찮은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간헐적 단식이 아침 거르고 점심 저녁만 먹는 게 간헐 단식이고, 그건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탄고지의 개념은 뭐 대부분 탄수화물을 거의 끊고, 네, 지방과 단백질만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야채는 드셔도 되고요. 탄수화물을 공깃밥 50g 반 그릇 이하 정도, 적은 양을 먹거나 거의 안 먹는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탄고지, 공깃밥 반 그릇 이하 한 끼예요. 그런 정도고, 나머지로 이제 배를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살 빠지는 거랑 그 당뇨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당 농도가 16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 160은 이게 공복 혈당이 160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숫자죠. 원래는 100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60이 되어지면 상당히 그 혈액이 이제 약간 끈적거릴 가능성도 있고요. 혈액이 끈적거리면은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지 않고, 또 세포대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먹은 게 대사가 또 잘 안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높은 농도의 혈당이 혈중을 돌아다니게 되면은 이제 모세혈관이 있는 신장이나 눈, 이런 쪽에 문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현재, 그런데 알 수 없죠. 검사에도 나오지도 않고요. 하지만 문제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100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릴까요? 라는 건데요. 지금 몸무게가 약 8kg 정도가 빠졌잖아요. 저 8kg 빠진 게 제가 보기에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어져 나와서 몸속에 있는 글리코겐이 녹아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체중이 줄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글루카곤이 과하게 분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글루카곤이 과하게 분비되는 이유는 긴장을 했어. 긴장을 했다는 얘기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져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을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가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으시든지 간에 운동을 꾸준히 좀 하셔서 그 스트레스로부터 헤어나야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서 분비되어지는 글루카곤의 양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이섬유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 조절을, 분비 조절을 좀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질류 중에서는 이제 그 야채류 있잖아요. 네, 콩나물, 미역, 다시마, 배추, 상치, 시금치, 양배추, 이런 종류들을 열심히 좀 드시고요. 특히 키토산은 용해성 식이섬유질이기 때문에 장 속에서 잘 용해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에 좋은 영향을 끼쳐주기 때문에 GLP-1 분비에 도움이 더 될 거다. 그게 잘 분비되어져 나오면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적절하게 농도 조절을 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질 섭취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몸무게가 저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건 뭐 물론 흡수돼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다 그 소모가 되어지지 않고 남는 상황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싶어요. 혈당은 높은데 왜 살이 빠지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분비되어져 나오는 포도당을 가지고 글루카곤으로 인해서 몸에서 빠져나오는 포도당이 잘 쓰여지고 있어서 살이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금 섭취량이 적당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혈압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때문에 영양분 흡수가 또 제대로 안 되어지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어쨌든 혈당을 높이는 이유는 내가 탄수화물을 적극적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대로 줄이고요. 야채류와 같은 식이섬유질을 늘려서 하고요. 운동을 좀 더 많이 해서 혈중에 돌아다니는 포도당 농도를 떨어뜨려야만이 건강한 선순환의 그 건강관리, 뭐 신체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선순환으로 돌려야만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한 개가 나빠지면 점점 다른 것까지 나빠져가는 악순환의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독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